네, 안녕하세요.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바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인데요, 2세대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세대가 2011년에 나왔었으니까 한 8년 만에 랜드로버가 선보인 제품인데요, 어떤 매력을 또 갖고 있는지, 또 이보크만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계승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보크 하면은 랜드로버의 아이코닉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아주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, 그리고 컴팩트한 차체, 이런 특징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차인데, 이번에 나온 신형 이보크도 그 정체성을 아주 잘 이어가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모습이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벨라를 좀 적절하게 섞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전면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헤드램프가 살짝 좀 얇아졌어요. LED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전구보다 또 부피가 작은 LED를 채택을 해서 얇게 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. 그만큼 좀 더 샤프한 그런 느낌의 표정을 가지고 있나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 그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픽이 예전보다 좀 더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, 이 헤드램프와의 관계를 또 재정립을 했습니다. 헤드램프가 그릴을 살짝 침범하게끔 디자인을 해서 요즘에 다른 브랜드도 많이 쓰고 있는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 범퍼 디자인은 예전보다 살짝 간결해졌어요. 역시 이 레인지로버 벨라의 디자인을 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,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양옆에 흡기구를 좀 막아서 공기저항을 좀 줄일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좀 더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역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스포츠카 같이 낮게 깔린 것도 역동적이지만 이렇게 좀 SUV 같은 차들은 위에서 아래로 끌어올리는 듯한, 좀 더 치켜 세우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도 나름 역동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신형 이보크의 측면부는 1세대 이보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페이스리프트 아니야, 이렇게 언급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물론 전체적인 디자인은 1세대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, 이 디테일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휠베이스가 20mm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살짝 늘어났겠죠. 그만큼 앞뒤로 늘어난 듯한 그런 스탠스를 보일 수가 있고요. 팬더의 장식이라던가 바퀴를 아우르는 휠하우스 디자인도 살짝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좀 살짝 절제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, 예전에 갖고 있던 자질구레한 그런 선들을 정리를 한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이 차체에 비해서 상당히 큰 휠을 볼 수가 있는데요, 피렐리의 20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가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아닐까,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실제로도 달려보면은 약간 접지력이 많이 좋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픽적으로도 상당히 차가 좀 알차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신형 이보크 하면 이 후면부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레인지로버 벨라에서 봤던 그 디자인이 여기서도 또 볼 수 있는데요, 특히 테일램프가 예전에는 양옆으로 좀 간단하게 설치가 됐었는데, 이번 이보크는 레인지로버 벨라 같이 약간 듀얼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좀 얇은 형태로 바뀌었고, 이렇게 좀 얇아 보이는 형태를 갖게 된 배경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, 그 양옆에 테일램프를 잇는 패널이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레인지로버 로고가 박혀 있는 패널인데, 이걸 좀 고광택 패널을 좀 마련을 해서 어떤 세련된 느낌을 적용을 했고요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퍼를 위로 치켜 올리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아주 옛날에 좀 유행했던 바지 중에 배바지라고 있죠. 한창 이제 허리 위로 치켜 올리는 듯한 그 바지, 그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촌스러워 보이진 않고 뭔가 더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좀 독특한 게, 이 앞뒤로 범퍼를 좀 보자면 돌출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. 이 앞쪽에는 일단 뭐 보행자 충돌 규제를 위해서 이제 밋밋하게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, 뒤쪽에도 일반적인 SUV들은 이제 도어를 살짝 열기 전에 약간 짐을 받치기 위해서 튀어나오게 디자인을 하잖아요. 근데 이보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완전 민자 형태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, 약간 이채로면이에요.
자, 실내 얘기를 해볼게요. 1세대 이보크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뭔가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. 일단 계기판이 다 디지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해요. 계기판도 그렇고요. 이 센터페시아에도 두 개의 스크린이 지금 마련이 됐는데 이 위에 쪽에 있는 것도 이제 일반 모니터 같이 내비게이션, 오디오, 비디오 이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요. 아래쪽에서는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던가 차체의 그 전반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재밌는 게 이 가운데 센터페시아에 있는 상단의 모니터가 이 각도가 조절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햇빛에 많이 반사가 된다면 좀 더 숙일 수가 있고요. 눕혀보고 싶다면 다시 눕힐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이 센터페시아에 그 스크린을 두 개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버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일단 다이얼이 두 개가 있긴 한데 공조 시스템을 위한 다이얼이고요. 사실 이 공조 시스템을 위한 다이얼이 꼭 있어야지만 이 직관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은 랜드로버가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. 센터페시아 뒤쪽 패널을 약간 파가지고 좀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 26리터의 수납 공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기어 레버도 예전에는 다이얼식이었잖아요. 근데 일반적인 레버로 바뀌었어요. 이거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 좀 다이얼식 레버를 되게 나름 재밌게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평범해지지 않았나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패널을 약간 바꿨어요. 누를 수 있는 패널들이 약간 고광택 패널로 바뀌고 또 누르는 부분도 바뀌어가지고 누르는 재미도 있고 좀 더 조작하는 재미도 있고,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좀 더 레벨업을 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게 지금 보이는데 거리감도 상당히 깊어가지고 보기에도 상당히 편하고요. 속도계와 이 타코미터를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두 개로 나눠서도 볼 수 있고요. 또 내비게이션을 엄청 확대해서 지도 중심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재들이 고급스러워요. 확실히 레인지로버가 프리미엄 브랜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우레탄과 가죽을 적절히 쓰고 있어서 또 이런 고광택 패널도 있고요. 그래서 되게 세련된 형태의 대시보드를 갖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시트 착자감이 저는 좀 살짝 불편한 것 같아요. 쿠션이 약간 우락부락하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이보크를 탔을 땐 좀 불편했었는데 타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시트 크기 자체는 그렇게 좀 막 큰 편은 아닙니다. 전반적으로 이 상단의 오버헤드 패널도 좀 간결하게 바뀐 것 같아요. 이 룸미러도 프레임이 없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되게 깔끔해 보이고요. 뒤로 보이는 형태도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. 또 파노라마 선루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열리진 않아요. 그래도 이 정도의 개방감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이 뒷좌석은 휠베이스가 20mm 늘어난 만큼 이 다리 공간에 여유가 살짝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잘 모르겠어요, 얼마나 늘어났는지. 왜냐하면 20mm라는 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20mm는 이 의자를 살짝 앞뒤로 당기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분들이 체감하기엔 약간 적은 폭의 휠베이스 연장이 발생을 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살짝 늘어났다는 점 반길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이 차체가 살짝 커지다 보니까 적재 공간도 조금 늘어났는데요. 기존보다 살짝 늘어나서 기본적으로는 591리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뒷좌석을 모두 접으면 1383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. 네, 국내에 수입 판매되고 있는 이보크는 총 3가지 엔진을 탑재를 합니다. 모두 2.0 인제니움 엔진인데요. 제규어 랜드로버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엔진이죠. 지금 이 타고 있는 시승차는 그 가운데 디젤 엔진이고요. 최고 출력 180마력, 최대 토크 43.9kgm를 발휘하는 엔진입니다. 성능이 그렇게 막 타이트하거나 뭐 여유가 있는 엔진은 아닌 것 같아요. 디젤 엔진 특유의 그 토크를 넉넉한 토크를 발휘를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달릴 수 있는 정도고요. 150마력짜리 엔진을 얹은 차는 성능이 아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. 하지만 이 차는 뭐 괜찮습니다. 성능은 무난하지만 효율 면에서 진보된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.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랜드로버가 밝힌 효율 향상 효과는 5% 정도라고 합니다. 저속으로 갈 경우에는 시동이 살짝 꺼지면서 충전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. 아직은 그렇게 크게 막 느껴지진 않습니다. 이게 결국은 시동 모터를 발전기 삼아서 에너지를 조금씩 회수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. 그래서 일반 차량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뭐 하이브리드
같이 뭐 시동을 끄고 모터로만 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. 아마 랜드로버가 주력으로 삼는 엔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또 변속기는 GF의 9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, 역시 이 엔진이랑 조합을 봤을 적엔 파워풀한 성능보다는 효율 쪽에 무게를 실은 조합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또 아까 외관을 말씀을 드렸을 때 차체에 비해서 타이어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, 막상 달려보니까 그렇게 막 나쁘진 않네요. 이 타이어를 굴리는 힘이 그만큼 있다는 거고요, 충분하다는 뜻이고, 그걸 이 랜드로버도 잘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소음이나 진동 면에 있어서는 차의 가격에 비해서는 살짝 좀 시끄러운 면이 있어요. 외부 소음이 막 들려오는 편은 아니지만 엔진음 자체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가 좀 작진 않습니다. 이 승차감은 일반 그 직분사 터보 엔진을 탑재한 승용차의 느낌도 나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. 랜드로버가 SUV 전문 브랜드답게 이런 점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. 주행 모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뭐 에코 모드도 있고요, 일반 컴포트 모드, 잔디 자갈, 눈길을 달릴 수 있는 모드, 진흙 프로그램, 모래 프로그램, 이렇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전지형 대응 프로그램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이보크를 가지고 온로드를 많이 타시겠는데요, 이 오프로드 성능도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또 언급을 했었던 범퍼를 치켜 올린 듯한 디자인이 실제로는 이 차의 도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. 예전에는 50cm의 도각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, 이 신형은 60cm의 도각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. 또 이 디자인 자체가 접근각과 이탈각을 강조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, 실제로도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신형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정중동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주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쇄신을 하고 이렇게 8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.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겠죠, 누군가는. 하지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. 특히 이 실내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면은 다른 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고요. 외관 같은 경우도 레인지로버 벨라 디자인의 요소들을 활용을 하면서 보다 현대적으로, 물론 기존에도 현대적이었지만 좀 더 디지털화된 분위기를 이 내외관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랜드로버 차들이 모두 이 기존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. 이보크 같은 경우도 이제 랜드로버의 아이코닉 모델로서 앞으로의 그 진화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